30% 정도라고 발표하는데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건 25% 수준입니다. 그리고 군 단위는 10% 안팎이고요. 구 단위가 20%가 채 안 됩니다. 그리고 시 단위라는 게 30% 수준에 있습니다. 그렇게 전국적인 평균이 25% 수준에 있는데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했던 재정분권도 지방소비세 10% 인상이 결국은 8조 5천억이 지방세로 전환됐지만 실제로는 균특회계 선공제와 또 이후에 조정교부금 또 보통교부금의 일부 조정 이런 표현을 통해서 실제로 8조 5천억 통해서 지방세로 실제 온 순수 증가분은 3조 7천억 수준입니다. 근데 3조 7천억이 대부분 또 누구한테 가냐면 2대1 구조로 광역이 2, 기초가 1이 갑니다. 그러면 광역은 그 돈이 새로 생기는 포션이기 때문에 그걸 갖고 광역단체장의 새로운 매칭 사업을 또 계산합니다. 만약에 이를테면 여기 이제 경남지사님 오셨지만 경남이나 전남 같은 경우는 광역과 기초가 지금 지방소비세가 3대1 수준으로 배분이 됩니다. 그러면 3대1 수준의 광역단체장이 만약에 거기서 본인이 100억 내놓고 3대7로 기초지자체가 하게 하고 하는 일들이 숱하게 벌어질 겁니다. 그러면 기초지자체 입장에서는 원래 지방에 있었던 지자체로서는 균특회계 직접 사업이 차츰 없어지고 보통교부세가 줄고 그러는 가운데 광역지자체의 매칭 사업이 획기적으로 또 늘어나면서 실제적으로 지방 재정, 특히 기초지자체는 재정 제약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지자체든지 현금성 복지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유혹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런 데가 압박이 상당히 커요.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뭔가 이 방향이 우리로서는 다른 재정 구조를 열악하게 하거나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때 질서 있게 좀 교통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일부 지자체가 하는 거라도 효과 검증을 통해서 전국화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분명히 점검하고 해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재정 개편에 그런 보완적 요소가 없이 광역하고만 협의돼서 나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갖고 있어요. 그걸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표명을 했어요. 근데 그 내용 안에는 항상 들어가 있는 것이 지방 기초지자체의 재정을 왜곡시키거나 열악하게 할 수 있는 현금성 복지에 대해서 상당한 검증이 스스로가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 전국시장구청장 협의회의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고 모든 지자체들의 또 개별적 동의서까지 받아갖고 출범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할이 막중하고 앞으로 한국의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느냐를 상당 부분 여기서 또 판가름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측면에서 역할이 막중하기 때문에 제가 역할을 적극적으로 좀 밀어드릴 테니까 하시라고 하는 거였는데 분위기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어쨌든 이제 그 6대 복지에 대한 내용들을 중앙정부가 일괄적으로 할 것이냐, 그 광역과 기초가 어느 정도 참여할 것이냐 이런 구체적인 논의를 한 건 아닙니다. 대신 이렇게 보편적으로 사회보장에 해당되는 전 국민의 수혜에 해당되는 것들은 가급적 중앙정부가 전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하는 건의를 드리고 그것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정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이것을 배달자 입장인데 배달자 입장에서 물건값을 내는 건 적절치 않다고 하는 입장인 반면에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도 지방정부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책임성을 담보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의 비율로라도 지방정부가 같이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많은 논의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일정한 룰 세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체 실태 조사를 하고 어떤 정책 건의로 모아낼 것인가는 우리 자문위원들이 상당 부분 역할을 해야 될 거라 그런 부분에 자문위원들을 추천할 수 있는 분들을 추천해 주시면 아마 이 사업을 하면서 이 조정을 하면서 큰 역할들을 담당하시게 될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